21번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은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은대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우부성지 이현보 승지라는 게 나오죠. 여기 보면 또 여기 뭐 도승지 예. 자 이것은 조선의 왕명출납 기구인 승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일종의 그 비서실 역할을 하는 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보면은 한원 홍문과 함께 언론 3사라고 불리는 곳은 감찰을 주된 업무를 하면서도 사관원과 함께 서경 간쟁 봉박의 대간 기능을 담당하는 사헌부가 되겠죠. 외국으로 가는 사신의 통역을 담당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사역원이라는 곳인데 예조의 속아문이 되겠습니다. 천문 지리 기후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역시 이것도 예조의 속아문으로서 이제 관상감이라는 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국왕이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죄 등을 처결하였다. 이것은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조선시대 중앙통치기구 한번 정리해보죠. 조선의 언론 3사, 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요 세 개가 있는데 특히 사헌부하고 사관원은 이제 양사라고 해가지고 서경, 간쟁, 봉박의 대간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사헌부는 주된 건 이제 감찰이고 사관원은 간쟁. 자, 홍문관은 별칭이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옥당이라고 하고 경연과 왕의 자문을 담당했습니다. 왕권을 뒷받침하는 두 개의 의금부와 방금 나온 승정원. 승정원은 은대라고도 불리고 왕명출납, 비서실 역할, 왕의 명령을 받는 사법기구로서 대역죄, 그 다음에 상강오륜과 관련된 강상죄 이런 것 등을 다루고요. 기타, 춘추관, 조선왕조 실록을 담당하고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과 치안, 한양, 한성,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22번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강을 따라 만나는 역사, 서울과 그 주변 지역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행주산성, 고양시에 있죠. 정봉수가 후금을 맞아 큰 전과를 거둔 곳이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후금군과 정봉수가 싸운 곳은 이제 평북에 있는 이제 용골산성이라는 데죠. 예, 평안북도 쪽에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요. 나, 절두산, 목을 자른다는 소리죠. 병인 천주교 박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인 병인 천주교 박해 때 천주교 신자가 많이 처형된 장소죠. 그 다음에 현충원, 국립현충원. 옛날에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라고 있죠. 6.25 전쟁 이후 조성된 국군묘지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 다음에 풍납토성, 몽청토성, 바로 백제의 토성이죠. 예,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 암사동 유적, 신석기 유적이죠. 갈돈, 갈팔 이런 게 나오겠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의 주요 사적, 신석기 시대 관련돼서는 암사동 유적, 강동구, 그 다음에 백제 관련돼서는 풍납토성, 몽천토성, 그 다음에 이제 석천동 그 계단식 돌무지 무덤 유명하죠. 그 다음에 신라와 관련돼서는 진흥왕 때 북한산 순수비, 조선시대 관련돼서는 절두산 순교지, 병인 천주교 박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성악 10도에 담겨져 있다. 도산서당, 나중에 이제 도산서원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렇다면 퇴계 이황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퇴계 이황은 위대한 성리학자로서 인간의 본성과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 그러니까 정신 원리적 개념인 리에 치중한 것이죠. 주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관련돼서 4가지 단서가 되는 거, 여기서 나온 7가지 정,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이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단 7정 논쟁이라 가지고 호남의 신진 유학자인 기대승과 8년간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일본에 다녀와 해동 제국기를 편찬한 사람은 집현전 학사 출신인 신숙주가 되겠습니다.
세종 때 다녀와서 성종 때 편찬을 했고요. 요거를 양명하, 실천적인 양명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은 18세기 초에 활약했던 정제두라는 사람, 소론을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학으로 전해져 내려왔죠. 효종 때 기축봉사를 올려요. 명에 대한 의뢰를 내세우며 북벌을 주장한 사람, 송시열이 되겠죠. 서인과 노론의 태두가 되겠죠. 연산군 때 사초 문제와 관련된 사화, 무오사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한 사람은 중종 때 영남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 김종직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황과 이의를 많이 비교해서 묻습니다. 이황은 정신 원리적인 개념인 리를 강조하고요. 이의는 경험 현실적 개념인 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관련돼서 기도승님과 이제 사단 7정 4가지 단서되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단서 7가지 정 논쟁. 자, 그 다음에 이는 이제 그 사회 경장론. 당시 조선시대가 위기로 진단을 하고 사회 전반적인 개혁, 그걸 경장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주장했죠. 그것이 강한 것이 경험 현실적 개념인 기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자, 저사로는 이황은 주자서 조료, 주자의 서찰을 모은 거죠. 그래서 별명이 동방이 주자이고 성악 10토, 그림까지 되어 있어요. 군주의 성악에 대해서 군주 스스로 이길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 저서 중에 성악 지묘가 있는데 신하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는 동호문답에서 공납의 문제기로 해서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초등학생에 대한 그 초등교조로서 경목요결이라는 유학책 짓기도 했었죠. 자, 서원과 관련해서는 이황은 자신이 후학을 기르던 도산학당, 이것이 나중에 후진들에 의해서 서원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황이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주세붕이 세웠던 백운동 서원을 사액서원으로 건의해서 소수서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는 경기 파주의 자운서원이 유명하고요. 향양으로는 이황의 고향인 안동 쪽의 예안이라는 데가 있죠. 예안이냐. 이는 해주 향야, 또 서원 향야, 충북 청주 쪽이죠. 붕당적으로 볼 때는 이황의 사상은 동인과 남인의 영향을 줘서 왕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빠졌는데 붕당적으로 볼 때 서인과 주로 이제 그 노론 쪽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신권을 강조하는 편이죠. 자, 24번 감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 마진, 홍역이죠. 이런 거로 죽을 뻔한 아이 마가해통, 강진에서 유배지 18년간 그러면서 500권의 책을 저술한 사람, 지방관이 가져야 될 자세, 목민심서 저술한 사람, 바로 다산 정약용이 되겠죠. 정약용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정약용의 이제 저서 중에서 유명한 것이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목민심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경세유표, 이건 중앙 행정개혁이죠. 또 뭐 형벌과 관련돼서는 흠흠 신서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면 지봉유설에서 천주교 교리를 담은 천주시리를 담아 소개한 사람은 실학의 선구학자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해군 때 활약하던 사람이고요. 의산문답에서 자신의 사설 천체기구인 혼천이를 통해서 연구를 하면서 지전설을 주장하고 무한우주론 이런 걸로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사람은 북학파 실학자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양반전, 허생전, 호재 이런 걸 양반의 허려와 무능을 풍자한 사람은 연암 박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석과한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정한 사람은 시서화에도 능했던 김정희가 되겠습니다. 자, 다산 정약용 선생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은 농업을 강조하죠. 농업 중농적 실학자이고요. 신유 천주교 박해 때 강진으로 유배되면서 여러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사람의 토지제도 중에서 여전제가 많이 나오죠. 또 후일 또 정전제로 또 좀 바꾸기도 하는데, 여전제라는 것은 산세 지형에 따라서 그 여라는 단위로 그, 그 지방행정 단위를 나눈 다음에 여장의 지위 아래 거기 농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일한 만큼 또 분배받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제 정전제는 이제 그 우물정자를 보면 8군데의 개인 소유 땅과 한 군데 공동 경작지 이렇게 나눠서 뭐 토지를 분배하는 뭐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서, 이게 중요하죠. 목무인심서는 지방관이 가져야 될 자세, 경세유표, 중앙행정, 흐문심서는 형벌, 행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수원 화성건설에 크게 기여를 했죠. 서양인이 지은 기기도서를 참고로 해서 거중기를 만들고 또 배다리, 주교를 설계했습니다. 마가해통이라는 의서를 통해서 홍역과 천연두 연구를 했고요. 아방강력고를 통해서는 역사지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 다음 전쟁 중에 쓰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여기 보면은 뭐 신립 2일, 이 사람이 중도에서 패했다. 임금이 서쪽으로 몽진, 파천, 도망갔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이것은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예. 임진은 개전 초에 신립 2일 등이 특히 신립장군 탕금대에서 자결했죠. 그리고 임금 선조는 의주로 파천을 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김상룡이 강화도에서 순절했다. 임진왜란 때 뭐 선조가 강화도로 가지 않았죠. 자, 이것은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1636년. 자, 인조는 병자호란 때 먼저 그 비빈과 복림대군 원손 이런 거는 다 강화도로, 고려조선은 이제 전란이 생기면 이제 강화도가 좋죠, 피신하기. 근데 여기가 이제 점령이 되자 당시 왕실의 신위를 가지고 있던 이제 김상용이 대신이죠. 이제 잡힐 수 없다, 청에. 그래서 폭탄을 이고 이제 자결했죠. 그리고 소현세자와 인조는 강화도로 갈 수 없으니까 남한산성으로 가서 농성을 했죠. 인경업이 백마산성에 상징했다. 이것도 역시 병자호란 때 일입니다.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왜구를 크게 물리친 전투. 이거는 우왕 때죠. 고려말. 자, 곽재우 의병장, 의령대에서 살되겠다. 임진왜란 때 의병과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 그 다음에 명의 원군, 이게 이제 전란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세 가지 단초가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신유가 조총부대를 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누구와? 러시아 군대와. 자, 효종 때 북벌에서 조총수를 양성을 했는데 청해 원군 요청에 의해서 파견을 해서 당시 해일홍강, 흑룡강 쪽으로 진출하던 러시아군을 정벌하는데 두 차례 나갔죠. 1654년, 1658년. 그래서 각각 신유와 변급을 이렇게 보내서 큰 전가를 올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 자, 초기에 어이없이 패전을 했었죠. 신립에 특히 충주 쪽 탕금대 패배 좀 알아두시고요.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의주로 파천했습니다. 의병의 활약, 아까 나온 곽재유가 최초의 의병이죠. 경남의령. 그 다음에 한경도 쪽에서는 정문부의 북간대죠. 오늘 기주 쪽이죠. 그 다음에 이순신의 수군의 활약, 특히 1592년 7월 한산도 대첩 하객진 유명하죠. 또 김시민의 진주 대첩. 그 다음에 이제 1593년 평양성 탈환 벽계강도 행주 대첩. 요게 연대기적으로 많이 물어봐요. 자, 이게 왜 나오느냐면 조명연합군이 드디어 정월 초에 평양을 탈환했어요. 1593년 1월. 근데 일본 군이 왜군 코니시 유키나카가 이끄는 왜군이 다시 또 이번에 또 명군을 경기도 벽제 쪽에서 이제 크게 대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권율이 이제 고양시 오늘날 행주 쪽에서 왜군을 또 크게 물리치죠. 그러면서 명나라와 일본은 이제
서로 이제 장기전으로 나오면서 강화 교섭을 하게 됩니다. 강화 교섭이 사기를 치다가 결렬이 되자 일본군은 다시 대대적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정유재란. 자, 괴멸되었던 원균에 의해서 괴멸되었던 수군을 이순신이 다시 끌고 명량에서 12척으로 133척을 박살내죠. 이순신 최후의 대첩 노량대첩 전설하면서 임진왜란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26번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동고산성에서 바라보는 후백제의 흔적. 결혼이 된 후백제는 어디를 도읍지냐면 오늘날 전주에 해당하는 완산주에 도읍을 했습니다. 완산구도 있죠. 그렇다면 여기선 전주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전라 가명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전라도의 핵심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뭐 전동선당이 유명하다. 오래된 순교지에 세워졌다. 자, 전주에 대한 거. 자, 이 전주는 전주이시죠. 태조 이성계가. 그래서 조선 태조의 어진 초상화를 모신 경기전이 여기에 건립이 됐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를 통해서 또 전주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정조 때 국왕에 친입이 된 장영영, 외영, 내영은 도성에, 외영은 수원 화성에 설치를 했죠. 홍경래가 순조 때 난을 일으킨 거, 서북 지역민들 차별과 관련돼 있죠. 평안부터 가산이라는 데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뭐 정주 등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을 했죠.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과 항전을 벌인 곳은 오늘날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 병자론 때 그랬죠. 유계춘이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봉기한 지역은 경상남도 진주가 되겠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주의 역사 아까도 얘기했듯이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완산주 여기다 도읍을 했죠. 전주이시 태조 이성계 본관이고요. 어진을 모신 경기관이 여기 있고요. 조선왕조 실록을 모신 네 군데가 있죠. 전주, 성주, 충주, 성주, 전주, 그 다음에 도성에 있죠. 예, 춘추관. 이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왜군이 여기는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이 전주본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제 또 실록을 다시 만들죠. 전라도 가명이 있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농민군이 황룡총, 황토연, 그 다음에 전주성 점령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27번 가에서라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가를 보면은 학생의 연화가 적고 되어 있는데 관등이 대나마, 남하 이거 신라 17관등 중에 하나이죠. 신라와 관련되어 있는 거 구체적으로 통일신라 때 이 문제는 이제 최고 국립교육기관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신문왕 때 신문왕 2년에 682년에 국학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칠제라는 걸 두었는데 이건 이제 고려시대 때 그 강좌죠. 제라는 건 여기에 이제 뭐 무학을 공부하는 것도 있었다. 자, 이거는 고려시대 때 최고 교육기관이 국자감이죠. 근데 이건 이제 관악인데 고려시대 때 이제 최충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구제학당이라는 건 사설 강좌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사학들이 크게 번성을 하게 되면서 국자감보다 관악보다 더 많은 과거의 실적을 올려요. 그러자 고려 예종 때 뭐 구제학당처럼 우리도 전문 강좌를 만들자. 그래서 칠제라는 것을 두기도 했습니다. 12세기 초 관악진흥책 꼭 알아두시길 바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학생은 생원 진사가 대상이다. 관시도 있다. 끝이 관자로 등할 수 있죠.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이고요. 성균관은 입학생이 원칙적으로는 소과 합격자 생원 진사다. 그 다음에 좌우원인데 좌우원의 현직관리 젊은 관직에 나가지 않은 명문과 자제는 우원. 외국인 교사 3명이 있었다. 이 중에는 헐버트도 있었다. 공원, 국가가 세운 학교라는 뜻이죠. 개항기 이후 신식교육을 담당한 국립 관립교육기관.
인재를 양성한다. 유경공원이라고 그러죠. 유경공원이 1886년에 세워져서 가보 개혁에 의해서 그때까지 이제 존재를 했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신문왕이 국학이라고 그랬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설치한 거 맞죠? 예, 기억 맞고. 이제 그 국자감인데 전국의 부목군연회. 국자감은 이제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이죠. 고려. 이거는 조선의 지방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인 향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이고, 공자 등 성현을 기리는 석전대제를 기획했다. 이게 이제 성균관인데, 조선시대의 관학교육기관들은 뭐 서원도 그렇고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성현들, 특히 이제 공자는 이제 문성왕이라고 그러죠. 예. 제사도 지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간, 명륜당과 함께 이제 제사의 공간도 있죠. 예. 그래서 석전대제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유경공원은 교육입국조서를 반포를 계기로 세웠다. 교육입국조서는 2차 가보개혁인 2895년 2월에 설립이 반포를 해서 교사를 양성하는 한성 사범학교 등 이런 관립학교들이 세워진 것이고, 유경공원은 1886년에 세워져서 가보개혁 때까지만 존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세워진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역대 최고 국립교육기관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태학, 그 다음에 신라는 국학 신문왕 때 682년, 그리고 원성왕 때 독서 상품과를 여기 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고려에서는 이제 국자감인데 관학진흥책으로 예종 때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두기도 했다. 여기는 무학지도 있었다. 조선시대는 성균관인데 원칙적으로 소가 합격자, 생원, 지인사 등이 합격자가 대상이 원칙이다. 개항기 때는 유경공원이라는 걸 설치했는데 1886년 좌우원으로 나눠지고 헐버트 등 외국인 교사 교육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1895년 2월에 교육입국조서를 통해서 관립학교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그중에 대표인 것이 한성사범학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8번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0집마다 인삼을 심어서 돈을 물수시장한다. 돈 번다. 담배를 파종했다. 돈 되는 거 파종했다. 목화. 이것도 자, 조선 후기에 가면은 모든 산업이 다 발달하게 됩니다. 농업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기 나오다시피 팔려는 목적, 상업적 농업이 크게 발달하는데 인기가 많은 인삼, 담배, 목화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조선 후기의 그러한 사회 모습을 찾는 문제인데, 경제가 발달하면은 문화생활 저변도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겠죠. 예.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전기수는 돈 주고 글을 읽어주는 거죠. 자, 서민 문화, 서민들 한글로 읽겠죠. 한글 소설, 사설시조, 뭐 판소리, 탈놀이 이러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또한 문화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원래 문학은 양반들이 향유했는데 중인들, 여기 보면 역관은 중인이죠. 이런 사람들도 시사, 동호회로 조직을 해서 문화생활을 넓히는 거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를 만드는 장인.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고려시대 때 그 화폐 발행이 시험에 꼭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려 숙종 때 화폐를 여러 가지 화폐를 많이 만듭니다. 주전도감이라고 설치해서. 그래서 해동통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도 만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건 고려 때죠. 왕조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을 읽는 양반. 자, 이렇게 조선 후기 이제 경제도 발달하고 그러는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수탈이 심해져요. 시대를 역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반들도 몰락하는 사람들 특히 열받죠. 이거 왕조 교체해야 되겠다. 운이 다 했다. 비기도참설이 유행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씨 왕조의 운세가 다 했고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는 정감록이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이제 상업에서도 민간 상인인 사상이 많이 발달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한강을 무대로 한 선상, 배 타고 다니는 상인 경강상인이 유명했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조선 후기 사회경제상 경제적으로 모든 산업이 다 발달했습니다. 농업에는 모내기법, 이항법이 확산하고 상업적 농법, 팔기위한 이런 것이 발달하는데 인기 작물은 담배, 임삼 등이었다. 상업적으로는 민간상인 사상이 발달했는데 개성상인 송상, 한강을 무대로 한 경강상인 아까 나왔었죠. 의주의 만상, 부산 동네 내상. 자, 이 사람들은 청, 이 사람들은 일본, 양대를 연결하는 송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서민문화 발달, 한글 소설, 전기수 등장했댔죠. 돈 주고 읽어주는 사람, 타설시조, 판소리, 탈놀이, 뭐 풍속화, 미나, 뭐 진경산수화 이런 건 뭐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세도 정치기 수탈이 좀 심했죠. 19세기 초 전반. 그래서 비기 도참설, 이씨 왕조에 대한 미련을 없죠.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 이런 것 등이 유행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목호령의 고변으로 조정이 떠서가다는군. 왕세제와 노론이 공격. 노론이라는 걸 통해서 볼 때 숙종대 이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왕세제라는 말이 나요. 장차 왕이 될 이제 동생이라는 소리죠. 국왕의. 자, 그러면 이것은 조선 후기에는 이제 연인군에 해당하는 영조가 있었고 당시 왕은 경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대신들의 뜻을 헤아려 세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시호를 사도라고 한다. 사도세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영조 때 일이고 이게 사도세자가 주는 것이 이모화변인데 1762년 요때 있었던 일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경종이 재위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1720에서 1724년인데 그럼 거의 그 영조가 1724년에서 무려 52년을 재위를 했죠. 주로 영조 때 사실을 찾으면 돼요. 뭐 그렇게 찾아도 무방한 게 선지를 보면은 시대가 다 동떨어져 있어요. 자,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도성을 정했다. 이건 인조 때 이괄의 난이 이제 1624년 인조 때 있었는데 인조 반정에 공을 세웠던 이괄이 푸대접했자 반란을 일으켜서 공주로 피신가기도 했었죠. 자, 자의 대비,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현종 때 두 차례의 예송이 있었죠. 현종 때입니다. 숙종의 아버지 1659년에 기예송, 1674년에 갑인예송. 이것도 안 되죠. 예.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이 났다. 이건 조선 국초죠. 조선 태조 때 1398년 방석이 난, 그 다음에 이제 정종 때 방간이 난. 이거 안 되죠. 자, 2인자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이 나누게 돼. 여기 보면 노론 나오고, 그렇다면 노론에 대비되는 소론이 이제 그 경종 때 지지 세력이 되는데, 영조가 노론의 지지를 받는데, 이제 영조가 짓고 나면은 당연히 소론 세력들이 이제 권력에서 나가게 되면서 또 경종이 이렇게 또 짧게 제위하고 영조가 되니까 이거 이상하다. 영조의 정통성에 의미심을 갖고 2인자 등 소론 세력이 남인들과 제휴를 해서 난을 일으킨 게 바로 2인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조 때 있었죠. 1728년.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희빈 장치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했다. 희빈 장치가 숙종과 관련된 인물이니까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숙종 때 이제 세 차례 환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기사 환국이 됩니다. 이때 희빈 장치 소생의 원자, 이게 이제 경종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이 희빈 장치가 이제 남인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서인 노론의 송시열 등이 반대하다가 결국 사사당하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 자, 현종 때 자의 대비,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가
효종과 효송비의 국상기간 때 얼마만큼 복상기간을 가져야 되느냐. 효종이 죽었을 때 기해송 때는 서인은 1년설, 왕권을 강조하는 남인은 3년설. 왕권을 강조하면 길고 신권을 강조하면 짧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서인 1년설을 채택했어요. 기년설. 갑인예생 때는 효종비가 죽었을 때인데 이때는 서인 9개월 남인 1년인데 남인 쪽을 채택을 했습니다. 숙종 때는 경신왕국 유학사건이라서 기름 먹인 장마 이것을 이제 그 함부로 남인인 이제 허적이 이제 가져갔다 이걸 역모로 몰아서 서인이 승리한 것이죠. 허적, 윤유동 남인들이 축출당하고 이게 이제 경신왕국이 되겠고요. 기사왕국은 아까 나왔었죠. 원자, 후일, 경종이들은 이것을 정하는 문제에서 서인이 반대하다가 희빈 장씨를 지지하는 남인들이 승리합니다. 송시열 사사. 갑술왕국은 요때 그 희빈 장씨가 이제 중전이 되는데 이후 기사왕국 그러면 기존의 중전이었던 인현왕후가 패선이 됐는데 다시 또 복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제 내용이 바로 이제 신임사화인데 그 이제 소론들이 이제 그 노론이 4명의 대신이 연인군 영조와 결탁을 해서 경종에게 압박을 가한다. 이거 이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몰아서 이제 사화를 일으켜서 사사가 됩니다. 노론. 그러니까 소론이 승리한 것이죠. 근데 우여곡절 때 이제 경종이 단명을 하면서 영조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여긴 빠졌지만 이제 2인자의 난이 있었는데 영조의 정통성에 의구심을 품고 소론과 남인들이 제휴를 해서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영조 때 근데 이제 말년에 탕평책을 통해서 정치적 균형을 이루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도 희생이 됐죠. 처형한 거. 예. 이후 사도세자의 그러한 처분을 죽임의 처분을 이것은 마땅하다. 벽파와 동정하는 사도세자는 시파의 대립이 있게 되었죠. 자, 30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로 오는 것은 자, 우정국, 오늘날 우체국의 전신이 되는 것이죠. 총판 홍영식이 우정국 개국 축하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 민영이 민씨 척족 세력이죠. 이거를 막 죽이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갑신정변이죠. 정변 정책을 통해서 개화파, 김옥균 등 개화파 인물들이 일본 메이지 정부에서 빨리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일본 공상한 병력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청군의 진압으로 3일 만에 끝나고 개화파 세력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갔죠. 자, 근데 이때 그 청군과 일본 공상한 병력 간의 교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피해를 보고 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갑신정변 이후에 후속 조약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우리 일본인들이 희생이 좀 있었고 일본 공사관이 불탔다. 이거 신축해야 된다. 바로 한성조약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아내죠. 또 하나는 청과 일본 사이에도 일본이 비록 그 이제 병력이 부족해서 청에 의해서 이제 갑신정변이 진압이 되었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죠. 단판을 짓습니다. 우리도 안 그러면 전쟁도 하겠다. 그래서 윽박질러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청과 일은 그러면 우리 일단 조선에서 다 같이 나가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같이 파병을 하자. 대등한 공동 파병권을 얻는 텐진 조약이 조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김기수가 일본의 수신사로 1876년에 이제 파괴했는데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 동년 1월에 있었어요. 그 후속 조치가 되는 것이죠. 평양 강민이 병인년 제너럴 쇼무로 미국 상선 제너럴 쇼무를 불태웠어요. 만행을 저지르던 이게 그 병인 박해가 있었던 1866년 때 있었는데 나중에 5년 뒤 1871년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었죠. 일본군함 운용호가 영종도를 강화도 조약
몇 개월 전인 1875년 9월에 포함에게죠 공격을 하고 윽박지르면서 강화도 조약을 강요를 한 것이죠. 박규수가 삼정 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했다. 철종 때인 1862년 임술년에 전국적인 농민 봉기가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주 밀란의 해결의 책임자로 박규수가 갔는데 이 밀란의 원인이 뭐냐? 세 가지 세금 행정이 문제가 있다. 이걸 바로잡는다.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1862년이죠.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면 갑신정변 한번 정리해보면 개항 이후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이모군란을 청이 진압을 하면서 청의 간섭이 심화되고 여기 들러붙는 미지 척족들의 부패 이런 것 등 있고 개화 정책이 지체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개화 세력 등은 일본 메이지 이슈를 모방을 하면서 미지 척족을 제거를 하고 친청 세력을 제거하고 빨리 근대 국가를 수립해야게 됐다. 김옥균, 박영혁, 서재필, 홍영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개화파라고 그러죠. 자, 장소는 우정구, 우체구, 총판 홍영식이 개국 축하회를 이용해서 요인들을 제거했죠. 자, 개혁 정강 입헌 군주제, 군주의 권한을 좀 제한하려고 했었죠. 인민평등권이라는 건 이제 신분제를 폐지하는 소리고 지조법, 조세제도 개혁을 주장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뭐 해상공급, 보부상 특권 기구인 이거 폐지해야 된다. 뭐 귀장각도 이것도 특권 왜 이렇게 특별한 걸 갖느냐 폐지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청해 진압으로 3일 만에 실패했다. 후속조약, 한성조약, 일본의 배상금과 공사관 시축 이거 제공해야 된다. 텐진조약, 청일 양국군이 철병하고 유사시에 공동으로 파병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